회사 물려주겠다니까 싫다더니 나 살리겠다고 의대를 간 거였지. 아빠가 너무 늦었다. 정말 미안하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꿈을 바꿔본 적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적이 있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2조 자산을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전국의 백화점 체인을 운영하고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기업의 회장이었죠. 언론에서는 그를 경영의 귀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지금 이 순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구겨진 합격증이 들려 있고요. 그 합격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그런데 이 합격증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딸이 왜 의사가 되려고 했는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공부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버지는 딸이 죽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반전을 놓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민호 회장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0살의 나이지만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고 그는 눈을 뜨자마자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해외 증시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뉴욕 증권거래소의 마감 시황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전날보다 1.2% 올랐다는 소식에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건강검진 결과 알림이 떠 있었거든요. 3개월 전에 받은 정밀 검진 결과였습니다. 강민호는 그 알림을 무시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바쁜데 뭐하러 그런 거 보나? 어차피 건강하니까. 실제로 그는 60살 치고는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니까요. 강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서울의 새벽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도시 곳곳에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입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그의 저택은 땅값만 해도 300억이 넘었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에 정원과 수영장까지 딸린 이 집은 강민호의 성공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사는 강민호에게 이 공간은 그저 잠을 자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응접실을 지나 식당으로 들어가는 복도를 걸으며 강민호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1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50대 초반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고등학생 시절의 딸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아내는 10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단받고 6개월 만이었죠. 그때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식탁에는 가정부가 준비해둔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어 샐러드와 통밀빵 그리고 검은콩 두유. 영양사가 짜준 메뉴를 철저히 따르는 그의 식단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자리에 앉아 연어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하지만 그는 맛을 음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오늘 있을 이사회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신규 사업 확장안, 베트남 호치민에 새로운 백화점을 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투자 금액만 3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었죠. 그는 대충 몇 입 먹고는 식탁을 떠났어요. 현관으로 향하던 강민호의 발걸음이 또다시 멈췄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액자 때문이었어요. 딸이 초등학생 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강민호는 잠시 그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고에서 운전기사가 이미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새벽 6시의 강남 거리는 아직 조용했어요. 하지만 곳곳에서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오는 직장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학생들,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배달원. 강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 5년 전 집을 나간 딸,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강민호는 몇 번이나 먼저 연락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회장으로서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알면 돌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5년을 기다렸습니다. 차가 여의도 한성그룹 본사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50층짜리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민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50층 회장실로 올라가는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비서 김 과장이 바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정표를 브리핑하기 위해서였죠. 김 과장은 태블릿을 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9시 이사회 회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11시에는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미팅, 오후 2시에는 건설 현장 시찰, 저녁 7시에는 국회의원들과의 만찬이 잡혀 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빡빡한 일정이 그에게는 일상이었거든요. 그는 회장실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그 너머로 강남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강민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서랍 안쪽에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보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였습니다. 3개월 전에 받았던 건데 아직 뜯어보지 않았던 거죠. 강민호는 그것을 꺼내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봐도 되겠지. 바쁜데 뭐. 그는 이사회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 봉투 안에는 그의 인생을 바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췌장에서 발견된 종양, 조기 발견이라 치료 가능하지만 즉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하지만 강민호는 그것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욱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5년 전 집을 나간 딸 강지수가 우연히 그 검진 결과를 봤다는 것. 그리고 그때부터 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사회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어요. 베트남 시장 분석부터 투자 수익률 예측까지 모든 자료가 논리적이었습니다.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죠. 회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강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었어요. 평소에는 회의 중에 절대 들어오지 않는 그가 이렇게 문을 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 과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저기 급한 전화가 와서요. 회의 중인데 나중에 받으면 안 되나요? 강민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경찰서에서 온 전화입니다. 경찰서요. 강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님에 관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사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김 과장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한성그룹 강민호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착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민호 회장님이시죠?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과 박형식 경위입니다. 따님, 강지수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경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따님이 오늘 새벽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통사고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 병원에 있습니까?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박경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송구스럽게도 따님은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강민호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망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이실 겁니다. 오늘 새벽 5시경 강동구 천호대로에서 화물차와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님은 배달용 스쿠터를 타고 가시다가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에 치이셨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배달용 스쿠터요. 제 딸은 그런 거 안 탑니다. 박경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님은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배달 중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유품이 있으니 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강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김 과장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강민호는 대답 대신 중얼거렸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요. 내 딸이 새벽 배달을요. 그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 사회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강민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딸이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지냈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게 강동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강민호는 영혼 없는 사람처럼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형식 경위가 그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책상 위에는 투명한 비닐봉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의 유품들이었어요. 깨진 휴대폰, 낡은 지갑, 핏자국이 묻은 배달업체 조끼.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딸의 신분증이 보였어요. 사진 속 지수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강민호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몇 장의 10,000원짜리 지폐와 동전들, 전부 합쳐도 5만 원이 안 되는 돈, 그리고 접혀 있는 종이 한 장. 강민호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 수험생 강지수. 강민호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은 결국 해냈던 겁니다. 혼자 힘으로 의대에 합격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민호는 합격증을 떨리는 손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합격증 뒤에 뭔가 더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합격증과 함께 접혀있던 작은 메모지. 펼쳐보니 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나 드디어 합격했어. 이제 아빠를 살릴 수 있어. 강민호는 그 문구를 보고 멈췄습니다. 아빠를 살린다고요? 무슨 뜻이지? 박경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님의 휴대폰이 많이 파손되었지만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전문 업체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메모지의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아빠를 살린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강민호는 언론에 알리지 않았어요. 빈소에는 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하지만 강민호는 그 웃음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강민호가 모르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여학생이 강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최은지라고 합니다. 지수 언니와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했어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거든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응원해줬어요. 강민호는 물었습니다. 혹시 지수가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지 들으셨나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가 한번 말씀하신 적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고요. 그 사람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됐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셨어요. 강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게 누구죠?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강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장례식이 끝난 후 강민호는 딸의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의 낡은 빌라 3층, 문을 열자 좁은 원룸이 나타났습니다. 겨우 5평 남짓한 공간,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의학 서적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공부 계획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그 계획표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 이 시간밖에 자지 않는 스케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딸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3년 전 날짜였습니다. 2022년 3월 10일, 오늘 아빠 서재에서 우연히 봤다. 책상 위에 놓인 봉투, 병원 로고가 찍혀 있어서 궁금해서 봤는데 건강검진 결과였다.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조기 발견이라 치료 가능하지만 즉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아빠는 그걸 보지 않으신 것 같았다. 봉투가 아직 안 뜯어져 있었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엄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지 10년. 이제 아빠마저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강민호는 일기장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자신의 검진 결과를 봤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아빠한테 검진 결과 얘기를 꺼냈다. 아빠 건강검진 결과 보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다. 바빠서 아직 못 봤어. 별일 없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아빠는 회사 일로 너무 바쁘시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도 안 들으실 게 뻔하니까. 그래서 결심했다. 내가 의사가 되어야겠다. 내가 의사가 되면 아빠를 치료할 수 있을 거야. 엄마처럼 아빠를 잃을 순 없어. 절대로. 강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의사가 되려고 한 이유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것. 일기장을 계속 넘겼습니다. 2022년 4월 1일, 오늘 아빠한테 의대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아빠는 강하게 반대하셨다.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하셨다. 나는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다. 아빠 병 때문이라고 하면 아빠가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꿈이라고만 했다. 아빠는 화를 내셨다. 결국 집을 나왔다. 아빠는 지원을 끊겠다고 하셨다. 괜찮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강민호는 일기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0일, 오늘부터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월세는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밤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새벽 배달은 시급이 더 높다고 한다. 돈을 모아야 한다. 혼자 공부하면서 의대에 가려면 학원도 못 다니고 인터넷 강의만 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돈이 필요하니까 힘들지만 견딜 수 있다. 아빠를 위해서라면. 2023년 3월 5일, 1년이 지났다. 아빠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다. 연락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아빠가 아직도 화나 계실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가 병원에 가셨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인터넷으로 췌장암에 대해 찾아봤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방치하면 위험하다고도 한다. 제발 아빠가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알고 있다. 아빠는 안 가셨을 것 같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내가 더 빨리 의사가 되어야 한다. 2024년 11월 30일,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다. 솔직히 자신이 없다.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지만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한 게 충분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다. 떨어지면 재수할 거다. 삼수도 할 거다. 아빠를 살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할 거다. 2025년 1월 20일 합격했다.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 믿을 수 없다. 정말 믿을 수 없다. 3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이제 의사가 될 수 있다.
이제 아빠를 치료할 수 있다. 내일 아빠한테 연락해야지. 합격증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려야지. 아빠 건강검진 받으세요. 제가 이제 의사가 될 거니까 아빠를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오늘 배달 아르바이트를 마지막으로 하고 내일 아빠한테 전화할 거다. 기대된다. 아빠가 놀라시겠지.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시겠지. 강민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딸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3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겁니다. 자신의 병을 알고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딸의 꿈을 반대했고 지원을 끊었고 5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를 찾아봤어요. 3년 전 받았던 그 검진, 봉투는 회사 서랍에 그대로 있었지만 병원 앱에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췌장 종양 발견, 조기 발견으로 치료 가능, 즉시 정밀 검사 필요. 강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팠다는 것, 그리고 딸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딸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의사가 되려고 했다는 것. 강민호는 딸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좁은 방 한편에 앉아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강민호는 일어났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는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접수를 하고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60대 남자 의사가 그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민호는 3년 전 검진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3년 전에 이런 결과를 받았는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사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결과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년 전이라고요. 왜 바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즉시 정밀 검사가 필요한 케이스인데요.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빠서 미뤘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장 검사해 봐야겠습니다. 3년이나 방치하셨으니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날 강민호는 CT, MRI 등 각종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강민호는 병원을 나와 딸의 독서실을 찾아갔습니다. 천호동의 작은 건물 3층 계단을 올라가 독서실 문을 열었습니다.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혹시 강지수라는 학생 아시나요?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지수 씨요. 여기서 3년 동안 공부하셨는데요. 그런데 요즘 안 보이시던데. 강민호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지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요. 강민호는 지수의 친구들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났어요. 최은지를 포함해 몇 명의 학생들이 근처 카페에 모였습니다. 강민호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수가 여기서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밤새 공부하셨거든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언니 너무 힘들지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랬더니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꼭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치료해 줄 거야.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다른 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정민이에요. 지수 누나는 항상 의학 관련 뉴스를 찾아보셨어요. 특히 췌장암 관련 기사는 꼭 읽으셨거든요. 그리고 췌장암 치료법에 대해 정말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았어요. 강민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췌장암을 공부한 이유, 그건 바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이라는 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는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고. 아빠가 화내신 건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언젠가는 아빠가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의사가 되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강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끝까지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왜 지수 언니가 혼자 나와서 살게 된 건가요? 강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딸의 꿈을 반대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강요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딸이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지 진짜 이유를 몰랐어요. 강민호는 일기장에서 알게 된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아팠습니다. 3년 전 건강검진에서 췌장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가지 않았죠. 그런데 지수가 그 검진 결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어머니를 췌장암으로 잃은 지수는 아버지마저 잃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강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진심을 몰랐습니다. 딸이 나를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걸 꿈도 몰랐어요. 그저 제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 결과 딸은 3년 동안 혼자 힘으로 살았고 결국 저를 만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수 언니는 끝까지 회장님을 사랑했어요. 합격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고 회장님을 치료해드리고 싶어 했어요. 언니의 마지막 꿈은 회장님을 살리는 거였어요.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자신은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3일 후 강민호는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3년 전에는 족이었지만 지금은 종양이 많이 커졌습니다. 주변 조직으로 전이도 시작되었고요. 강민호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에서 1년.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3년에서 5년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하겠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이런 결과를 들으면 환자들이 충격을 받는데 회장님은 침착하시네요. 강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더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병원을 나와 딸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어요. 지수야, 아빠야. 내가 알려주려고 했던 거 이제 알았어. 내가 아프다는 거, 그리고 내가 나를 치료하려고 의사가 되려고 했다는 거. 미안해, 지수야.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빠는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전혀 몰랐어. 아빠는 치료받을 거야. 내가 원했던 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바랐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아빠가 대신 할게. 강민호는 그날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딸이 3년 동안 견뎌낸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치료를 받으면서 강민호는 회사 일도 정리했습니다. 베트남 사업은 후임 CEO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의료재단 설립. 강민호는 회사 계열사 하나를 의료재단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병원을 짓기 시작했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병원,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료진을 갖춘 병원. 병원 이름은 강지수 기념병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의대생을 위한 장학재단도 만들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전액 지원하는 프로그램. 첫 해에 10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었습니다. 강민호는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어요.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제 딸도 여러분처럼 혼자 힘으로 의대를 준비했습니다.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그게 제 딸이 원했던 거니까. 학생들은 감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민호는 항암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많이 빠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지수 기념병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입구에는 딸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던 딸, 강지수를 기억합니다. 2003-2025. 강민호는 개원식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병원은 제 딸 강지수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지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저는 몰랐습니다. 딸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공부했는지, 왜 3년 동안 혼자 힘으로 버텼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일기장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저를 살리기 위해 의사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3년 전 췌장 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가지 않았죠. 그런데 딸이 그 검진 결과를 우연히 봤습니다. 어머니를 췌장암으로 잃은 딸은 아버지마저 잃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저를 치료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딸의 꿈을 반대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강요했고 딸이 말을 듣지 않자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 결과 딸은 3년 동안 배달 아르바이트와 편의점 알바를 하며 혼자 힘으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저에게 전하기도 전에 배달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딸이 죽고 나서야 딸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제 딸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세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처럼 자신의 건강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강민호는 단상에서 내려와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소아과 병동에서 한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백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10살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무슨 그림이니?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요.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요. 강민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되렴. 너는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아이의 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치료비가 없어서 아이를 포기해야 할 뻔했어요. 하지만 이 병원 덕분에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딸이 원했던 일입니다. 제가 대신 하는 것뿐이에요. 그날 저녁 강민호는 딸의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복구한 휴대폰이었어요. 파손이 심했지만 데이터는 대부분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잠금 해제를 하자 화면이 나타났어요. 배경화면은 강민호와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0년도 더 전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그 사진. 강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딸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독서실 친구들과 주고받은 대화, 편의점 사장님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 더, 보내지 않은 메시지. 수신이는 아빠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지수야. 드디어 합격했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 3년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드디어 해냈어. 아빠, 나 이제 의사가 될 거야. 그리고 아빠를 치료해 줄 거야. 3년 전 아빠 건강검진 결과 봤어. 췌장에 종양이 있다고 나와 있었어. 아빠는 바쁘다고 병원에 안 가셨지. 나는 너무 무서웠어. 엄마처럼 아빠도 잃을까봐.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했어. 아빠를 내가 치료하기로 했어. 아빠 화났지. 내가 말 안 듣는다고. 하지만 나는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어. 아빠한테 병 얘기하면 아빠가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그냥 꿈이라고만 했어. 미안해 아빠. 사실을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어. 나 의사가 될 거니까. 아빠를 내가 치료해 줄 거니까. 내일 아빠한테 전화할게. 그리고 병원 같이 가자고 할게. 이제는 걱정 마. 내가 아빠를 지킬게. 사랑해 아빠. 항상 사랑했어. 강민호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메시지, 보내지 못한 메시지, 그 속에는 딸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갤러리를 열어봤습니다.
딸이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공부 관련 사진들, 교과서 문제풀이, 독서실에서 찍은 셀카. 그런데 한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더 이름은 아빠였습니다. 강민호는 그것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강민호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신문에 실린 기사 사진, TV 뉴스에 나온 장면 캡처, 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사진들. 딸은 아버지의 사진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딸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 아래에는 딸이 적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뉴스에 나왔네. 회사가 잘 되고 있나 봐. 다행이야. 아빠 요즘 살이 빠지신 것 같아. 밥은 잘 드시는 건가? 걱정돼. 아빠 오늘 시상식에서 상 받으셨네. 자랑스러워. 나도 빨리 의사 되어서 아빠 자랑스럽게 해드려야지. 강민호는 딸의 메모들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한 번도 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폴더도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그것을 열었어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아빠에게.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자취방에서 찍은 영상인 것 같았어요. 딸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지수야. 이 영상은 내가 의대 합격하면 아빠한테 보여드리려고 찍는 거야. 지금은 2024년 12월 수능 끝나고 일주일 됐어. 합격 발표는 한 달 후야.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 붙으면 이 영상 보여드릴게. 아빠 나 고백할 게 있어. 3년 전에 아빠 건강검진 결과 봤어. 췌장에 종양이 있다고 나와 있었어. 나 너무 무서웠어. 엄마 잃은 것처럼 아빠까지 잃을까봐.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했어. 아빠를 치료하고 싶어서. 아빠는 내가 꿈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겠지.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빠 때문이야. 아빠를 살리고 싶어서야. 화내지 마 아빠. 내가 진작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내가 의사 되면 아빠 내가 치료해 줄 거니까. 아빠 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배달하고 편의점 알바하느라 힘들었지만 아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 아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빠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화났어도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 아빠가 바쁜 거 이해해. 아빠가 나한테 회사 물려주고 싶은 것도 이해해. 하지만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아빠 때문에. 아빠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해줘. 그리고 빨리 병원 가. 정밀 검사 받아. 나 합격하면 내가 아빠 데리고 병원 갈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곧 갈게 아빠. 사랑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강민호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딸의 목소리, 딸의 얼굴, 딸의 사랑, 모든 것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딸의 합격증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그 옆에는 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요. 강민호는 합격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이제야 다 알았어. 내가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지, 왜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는지, 모두 나 때문이었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구나. 미안해 지수야. 아빠가 너무 미안해.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빠는 반대만 했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아빠는 화만 냈어.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빠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지수야, 아빠는 치료받고 있어. 내가 원했던 대로 병원에 다니고 있고 항암 치료도 받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그래.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몇 년은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빠는 살 거야. 내가 그렇게 바랐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아빠가 대신 할 거야. 병원도 세웠고 장학재단도 만들었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 내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 거야.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지수야 고마워.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서, 나를 위해 꿈을 바꿔줘서, 나를 살리려고 노력해줘서. 아빠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너는 끝까지 아빠를 사랑해줬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한다 지수야. 영원히 사랑해. 강민호는 합격증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나 합격했어. 이제 아빠 치료해 줄 수 있어.
강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지수야. 아빠가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단다. 그리고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그날 밤 강민호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딸을 만났어요. 딸은 흰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걱정 마. 나는 행복해. 아빠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 아빠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세요. 그게 내 꿈이었으니까. 강민호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너의 사랑 잊지 않을게. 너의 꿈 이어갈게. 약속해. 다음 날 강민호는 딸의 독서실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딸의 영상을 함께 봤어요. 모두 울었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지수 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꿈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했던 거잖아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를. 강민호는 독서실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약속할게. 내가 나를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게.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빠가 대신 이루어줄게. 그리고 남은 생 동안 내 사랑을 세상에 전할게.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사랑한다, 내 딸. 영원히 사랑한다. 그날 이후 강민호는 변했습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매년 딸의 기일이 되면 합격증을 가슴에 품고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지수야, 아빠 여기 왔어. 너 보러 왔어. 오늘도 아빠는 내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 고마워, 사랑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이해하고 있나요?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있나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 뒤에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지수는 자신의 꿈보다 아버지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혼자 힘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무 늦게야 그 진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쩌면 그 뒤에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을지 모릅니다. 후회하기 전에 이해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